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또 관세 폭탄 등으로 해서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마저 뒤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인데 의외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을 모르고 세계 경제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 미국 못지않게 일본도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 정권 시세 등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본 경제 얘기도 좀 빠르게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일본의 국채, 일본이 발행하는 국채가 난리가 났다라는 언론 보도들 많이 보셨죠. 한국경제신문 등 많은 언론들은 일면 톱으로 일본 국채 25년 만에 참사 이런 등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난 걸까요? 실제로 지금 일본 금융, 일본 경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세계 경제가 막 어려울 때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안전자산으로 전부 회귀하고 돈이 꽁꽁 숨어버리고 이럴 때 그 돈이 국제시장을 출렁거리는 그 돈이 어느 나라로 많이 갑니까? 그동안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돈이 흡수가 돼요. 왜냐? 일본은 안전하다. 사실 미국보다 일본이 더 안전한 나라, 안전한 상품의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 금융, 특히 일본 국채가 꼽힙니다. 왜냐? 자, 일본은 한 번도 국가 부도를 내본 적이 없죠. 2차 대전 파산을 했을 때도 미국의 도움으로 빨리 회복을 했고 국채에 대해서 신용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특히 70년대 이후부터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이 그 나라의 채무, 그 나라 부채 규모가 얼마냐를 많이 따지거든요. 이 부채가 맞냐 적냐는 것은 현재 경제학 교과서에는 경제학자들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 부채가를 분자해 놓고 그것을 GDP로 나누는 것이죠. 이게 통상적으로요, 80 정도 넘어가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나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1년치 GDP를 통째로 넣어도 거의 80%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러면 일단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얼마냐? 50%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냐? 일본 250%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얼마냐? GDP 대비 100% 정도 됩니다.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몇 년 내에 미국이 국가 부채 비율이 GDP에 비해서
13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보고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도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가 훨씬 많잖아요. 절대액도 우리보다 많고 국가 경제 규모에 따른 그 비중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용도가 미국보다 더 높으냐? 아니거든요. 미국이 한국보다 신용도가 더 높아요. 신용등급이 무디스가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AA, AA1이잖아요. 우리보다 높죠. 이거 왜 이러냐? 자, 여기서 기축통화국과 신흥국의 차이, 이 대목을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은 돈이 급하면 달러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나라죠. 뭐 미국 내에 행정적인 부채 한도 실링 이런 문제 때문에 순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이나 순간적인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도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돈은 나라가 부도 위기라고 우리 돈 찍어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원유를 사오고 또 해외에서 무슨 첨단 소재 부품 등을 사와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사올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자기가 찍어낸 돈으로 그거로 사오면 돼요. 그러니까 펑크가 날 염려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돈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달러를 갖고 그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한국 돈을 많이 찍어내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해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서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비기축통화국이냐의 근본적인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 하면 미국은 100% 기축통화국이죠. 미국 달러가 안 쓰여지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준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 돈으로 결제하자면 돈 받아요. 일본하고 무역하는 많은 사람들 일본 돈으로 자 우리도 남대문 시장에 이런데 법적으로 강제도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 엔화를 준다. 이러면 돈 그거로 거래할 사람들 많을걸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일본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면 그 나라가 부도 났을 때 결국 부채가 많다는 것은 부도 위험과의 상관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일본 엔화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찍어낸 엔화로 무역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들끼리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비교해야 되고요. 이 기축통화가 아닌 비기축통화는 현격하게 더 엄격한 자로 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채 비율이 50%인데 미국은 100%다. 우리가 안전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비기축통화국은 40%가 넘어가면 빨간불입니다. 우리는 이미 빨간불 좀 넘어선 상태에 있어요. 미국보다도 GDP 대비 비율은 적지만 거기다가 한국은요. 지금 58년 개띠들 또 노후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을 내던 세대에서 받는 세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베이비붐 세대가 좀 더 늦게 왔습니다. 이제 막 국가 부채가 늘어날 상황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은 좀 다른 편에서 다른 동영상으로 말씀해 올릴게요. 자, 오늘은 일본 얘기지 않습니까? 일본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50%입니다. 자, 미국보다 더 높잖아요. 일본의 신용도가 아무리 높아도 미국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객관적인 신용도는 일본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국채보다도 일본 국채를 더 선호해요. 왜냐? 부채 비율이 250%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는 부채 비율이 100%, 일본은 25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은 국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국채를 누가 사가느냐? 미국 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데서 많이 사가는데 상당수가 큰 손이
해외입니다. 해외.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 한국, 우리 최상목 부총리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딱 갖고 있다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국적자. 미중 무역 전쟁을 한다든지 이러면 국채를 그냥 도중에 매각 처분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부터 지금 미중 무역 마찰이 계속되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국채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팔아치우고 있다고요. 거의 50% 이상 팔았어요. 한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할 수 있는 칼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히토류지만 히토류는 그 순간 바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채는 살금살금 팔면 별로 눈에 드러나지도 않지만 당하는 미국은 상당히 아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를 충당하는 수단인 그 국채의 소유권자가 외국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안전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떤가? 일본 국가 부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0%, 2.5배나 많아요. 그런데도 왜 안전자산이냐? 이것은 두 가지 중대한 미국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이 부채를 충당하는 국채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채는 다른 나라가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일본 내의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일본 정부가 자금 동결령 내려버리면 중국이 미국 국채 팔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복성으로 매각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많은 것 같지만 정부 부채가 많은 것이지. 그래서 정부는 가난하지만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기관 투자자들, 보험사들 여기는 돈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정부 부채는 많다. 그러나 국가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요. 경제 비상사태 선언하면 정부가 자금 전부 다 국가가 바로 뺏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긴급 명령권 같은 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보다도 일본이 더 안전하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그 나라 국채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은 상당수의 국채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외국인 보유가 없고 다 자국민 보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미국의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국의 국채가 기본적으로 안전한 세계 제1위 국채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 정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일본이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게 그 2배로 많아요. 옛날에는 중국이 많았지만 이게 미중 무역 마찰 속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일본이 도와주고 있다. 만약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판다면 그 순간 미국은 바로 부채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한테 판 국채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일본 국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본 국채가 흔들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일본 국채를 가장 안전자산으로 쳐왔던 것입니다. 그럼 요즘 같은 국제금융시장이 좀 관세 폭탄 등으로 해서 좀 흉흉하고 어수선할 때 이럴 때는 일본 국채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마구 사야 되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일본 국채에 빨간불이 올랐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지금 일본에 선거가 7월 달에 있습니다. 선거가 정권 교체까지 갈 수 있는 선거.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집권 자민당이 낸 이 포퓰리즘 대표적인 게 소비세를 대폭 깎아버리겠다. 지금 일본은 쌀값 때문에 좀 민심이 어수선해요. 일본 쌀값이 요즘 폭등을 하고 난리거든요. 왜 일본의 쌀값이 뛰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영상에서 구독자님한테 찍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 쌀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 한국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한국한테 배워간 일본. 우리는 밀가루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쌀이에요. 국수도 쌀국수 좋아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농업 작황도 좀 안 좋고 또 사재기도 있고 쌀값이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 지금 쌀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월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패할 것 같다. 이래서 응급으로 소비세, 그걸 매상세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요. 그거를 대폭 깎겠다. 이러니까 한쪽에서 환호, 작약,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야당에서 자, 소비세 깎는 건 좋은데 소비세 깎으면 재정 적자 되고 미국처럼 적자가 많아서 금융시장이 발작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대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에서 우리 일본 금융시장 튼튼하잖아.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일본 국채 좀 발행하지 뭐. 이래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국채 대량 발행을 시사한 겁니다. 이게 금융시장을 강타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일본 국채가 쏟아진다고?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에 국채가 쏟아져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데 일본도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일본이 20년짜리 국채를 정부가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이 갑자기 사겠다는 사람이 뚝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일본 국채 금리가 뛴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고 일본 경제에 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미국보다는 일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가 부채 비율에서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보다 일본이 더 높지만, 자,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여차하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그것을 일본 국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격은 미국이 더 받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아직도 세계는 일본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소비세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정책은 공약이긴 한데 과연 실현될까? 막 논란을 하다가 조금 깎아주고 말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 일본 국채, 그러니까 대란이 올 때까지 일본 정치계에서 파퓰리즘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안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와타나베 자금인데요. 일본이 금리가 낮을 때 일본에 있던 많은 돈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요. 그런데 미국 달러가 슬슬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던 이 와타나베 자금들이 지금 환류, 일본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또 일본 국채거든요. 물론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발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 여건 속에서만 진단을 한다면 국채 시장에 관한 미국이 좀 더 문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일본 국채 변동 상황이 또 생기면 구독자님들에게 즉각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